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 30년 넘게 북미에서 살아온 두 교포 친구가 오랜만에 고국 땅,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다른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이민 1세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삶의 다음 장을 고민하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 희망의 땅 북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30여 년 세월은 두 사람의 삶의 겉보기보다 훨씬 다른 결을 남겼습니다. 병원 시스템부터 노후연금,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안정감까지 어떻게 단 하나의 국경선이 이토록 다른 삶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3명의 교포들의 삶을 통해 그 깊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35년을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쉼없이 일했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 그의 발걸음은 점점 병원으로 향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으며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메디게 플랜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값은 매년 올랐고 메디케어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플까 봐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올까 봐 아픈 걸 숨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은 후 본인 부담금으로 $5,000, 우리 돈으로 약 650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그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내 평생의 노동과 세금을 바쳤는데 왜 은퇴 후에 더 가난하고 불안해져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그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박정민 씨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복지관과 병원을 걸어서 다닙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청소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소득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 덕분에 큰 의료비 부담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많지 않은 돈과 함께 그녀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앞날이 캄캄하지도 않아요. 그녀 역시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지만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 후 진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 뿐입니다.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속이 터지겠지만 여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김 씨도 처음엔 자식들이 있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캐나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은 편해요. 여긴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다는 것. 그게 가장 커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69세 한상우 씨는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 국경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기회에 딱 미국에 있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망설임 없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은퇴자 대상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았다면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궈온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은 있어도 그런 공포는 없더라고요. 지금 그는 캐나다의 느긋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속도나 편의성은 미국이 월등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한 사람에겐 돈보다 중요한 게 안심이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북미 대륙 안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교포의 은퇴 후 삶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은 메디케어가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 장기 요양비, 처방약값 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치과, 안경, 보청기, 간병 서비스 등은 대부분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비싼 민간 보험이 없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막대한 비용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 캐나다는 진료비와 입원비가 공공보험으로 전액 해결됩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등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교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다는 것. 아파도 재정적 파탄에 대한 공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노년층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공동체의 온도와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미국은 도시 간 거리가 멀고 주거 형태가 교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어려워지는 노년층이 교외에 거주하게 되면 병원이나 상점, 커뮤니티 센터에 가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물론 실버 커뮤니티가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크고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인 복지회관, 노인정, 시니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죠. 한국처럼 걸어서 병원, 시장, 복지관을 갈 수 있는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노년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존엄성, 즉 은퇴소득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철저히 본인의 근로 이력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평생 정규직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면 괜찮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교포들은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매우 적은 연금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인 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성격이 강합니다.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소득이 낮은 은퇴자에게는 소득보조금이라는 현금성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캐나다는 천국이고 미국은 지옥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긴 유료 대기 시간, 길고 추운 겨울, 높은 세금이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개인이 철저히 준비하고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하며 매우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살인적인 의료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고민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느린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 덜 외로운 삶, 그리고 더 안정된 삶을 향해 각자의 길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이 들어 차가 없을 때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이민 1세대로서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교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가 속한 이 사회는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겨두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개인 책임의 사회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빠르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평균적인 안정이 보장되지만 개인의 탁월함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의 시스템은 단지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혼자일 때,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바로 은퇴 후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